자, 됐나요? 자, 이거 볼게요. 자, 뭐 7번 보기 전에 먼저 여기 먼저 볼까요? 자, 첫 번째 줄 봐봐. 한편 순자의 영향을 받은 법가의 대표자 한비자, 학자 이론이죠. 자,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기다 논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논. 자,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거기 우리가 문장에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쌤은 이걸 이렇게 읽었죠. 용어는 서술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치? 거기서 악한 본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쌤은 본성은 악하다 이렇게 읽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학자 무엇. 자, 요 무엇이 우리는 화제라고 했고요. 자, 이것은 A는 B다. 이렇게 읽고 이 녀석을 논이라고 했죠. 그래서 한비자. 자, 인간 본성은 악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뒤에 그럼 B'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악한 얘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자, B' 어디에 밑줄 치면 될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게 B'이겠죠? 악하다는 뜻입니다. 뒤에 그러나 그런데 없습니다. 그랬더니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도 없고 부부 간에 애정도 없고 자, 왕과 신하 간에 의리도 없습니다. 오직 그것이 또 나오네요.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됐습니까? 자, 이게 바로 원인이에요. 거기 밑줄 쳐봐. 이익만을 위해 이게 원인. 자,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자, 이것을 우리가 문제점, 프로블럼이라고 잡아주면 결국 한비자는 뭐라고 한대요? 엄격한 법률을 제정해서 인간을 엄하게 다스려야 된대요. 이게 바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우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률을 제정해서 엄하게 다스려야 된대요. 이게 바로 하우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우리가 볼게요. 보기에 법치국가론을 지지한 사람이 한비장 주자에 대해서 평가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제 중요한 거 하나 가볼게. 자, 입장이 어떻게 나올 수 있다고요? 둘 이상이 나올 수 있다고요. 입장은 둘 이상이 나와요. 자, 먼저 자, A 학자가 있고요. 자, 무엇? 그 다음에 어떠하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때 B 학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론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자, 이론이 포함이 되겠죠. 얘도 똑같이 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똑같이 끌고 내려와 줘야죠. 무엇? 자, 뭐니? 어떠하다. 자, 이거를 도식화하면 자, A는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관계죠? 그렇지? 바로 A와 not A의 관계. 아, 좀 더 쉽게 가자. 자, A는 B다 라고 얘기했으면 자, 얘는 어떻게 돼요? not B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지? 자, 저를 공통 화제로 끌고 가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끌고 가봅시다. 자, 텍스트가 있고요. 자, 여기 보기가 있어요. 얘가 얘한테 뭐 하는 거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기준은 이 둘은 비교형 문장인데, 비교형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해요. 자, 하지만 평가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비교형입니다. 비교라는 것은 자, 공통점과 자, 차이점이 나타나겠죠. 자, 어쨌거나, 자, 선지는 어떤 방식으로 가는 거 볼게요. 이 녀석이 이 녀석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논이 있을 거고요. 여기도 논이 있을 거예요. 얘가 얘한테 얘기하면 선지가 여기에 텍스트가 나와줘요. 끊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서 그렇지. 보기가 여기서 나와요. 만일 둘 중에 하나 입장만 나오잖아요. 정답 아니에요. 반드시 얘가 얘한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순서가 여기 앞에 텍스트 나와줘야 되고요. 뒤에 보기 나와줘야 돼요. 결국 어떤 의미로 나와줘야 되냐면 자, 보세요. 이걸 A라고 할 거고요. 얘를 B라고 할 거예요. 자, A가 긍정하는 것은 여기 A가 긍정하는 게 있겠죠? 얘도 B가 지향하는 게 있겠죠? 자, A가 지향한 것으로는
비가 지향을 이룰 수 없어. 자, 이러한 내용 형식으로 나와줘야 돼요, 선지가. 자, 그러면 이때 두 입장이 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를 잡아라? 기준이 같아야 됩니다. 이쪽으로 올게요. 자, 이거 한비자예요. 자, 밑에 가볼게요. 자, 법치 국가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론이죠. 자, 근대 독일에서 전개됐던 법치주의 사상은 이른바 법치국가론이었습니다. 법치국가는 경찰국가, 관료국가에 대비하게 되는 국가 원리로, 자, 무엇은 어떠하다? 법은 인간의 존엄을 보장한다. 이렇게 읽어줘야죠. 잘 봐요. 한비자의 논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이거 하나와, 그 다음에 자, 한비자. 법은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됐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 법치국가론도 이거 외에 또 뒤에 뭐가 있겠죠. 그지? 하지만 기준을 잡으라 그랬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얘가 눈에 보여줘야죠. 맞습니까? 그러면 선지가 이제 어떻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기준 잡아줬으면. 자,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앞에 한비자 나와주고요. 뒤에 뭐 나와줍니까? 법치국가로 나와줘야죠. 따라서 여기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엄하게 다스린. 여기 어떻게 나와줘야 돼요? 인간의 존엄. 이렇게 나와주는 선지를 잡아줘야죠. 하지만 같은 의미 다른 표현. 거기 뭐가 있었습니까? 통제라는 말이 있었어야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거에 해당되는 선지는 5번이네요. 법은 백성을 통제하기. 자, 이게 바로 뭐죠? 한비자. 그 다음에 뒤에 존엄을 보장한다. 법치국가론. 결국 어떤 식으로 나와요? 이 선지 형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얘가 정답.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오른쪽에 6번째 거 있을 거예요. 그죠? 얘도 지금 똑같아요. 보기 입장에서 윗글의 자산을 평가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끌고 갈 때 어떻게 잡아줘야 돼요? 앞에 텍스트 나와줘야 되고요. 뒤에 그 다음에 노자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노자의 입장은 되게 많거든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 중에서 자산이 얘기했던 것과 기준이 같은 걸 잡아내셔야 돼요. 그 기준. 이 화제를 잡아내셔야 되는 게 중요해. 공통된 화제. 자, 시간 드립니다. 자, 해보세요. 요거 지워도 돼요? 그래요. 찍어도 돼요. 찍어도 돼요. 자, 앞부분에 우리가 사례가 나오고요. 이렇게 시작하는 이런 질문이 있죠. 자, 텍스트를 보면 자, 앞에 사례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사례라는 것은 자, 작은 범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례로 먼저 시작하면 핵심은 어디 나오냐면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뒤가 핵심인 거예요. 사례는 가볍게 읽으시면 돼요. 어디까지 사례예요? 거센 바람이부터 거절했다. 여기까지가 사례라고 보시면. 자, 뒤가 우리 핵심입니다. 그가 보기에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은 더 이상 하늘의 뜻이 아니었고, 자, 자연변화 동안 인간의 화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밑에 줄, 인간사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문제라 생각했다. 그렇지. 이게 바로 입장, 견해, 주장이라고 보면 되겠지.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자, 선생님이 자산, 인간사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끌고 갔어요. 자, 뒤로 좀 더 가볼까? 이러한 생각에 기초하여 그는 인간의 문제 해결 범위를 확대했고요. 적나라의 현실 문제, 이게 P고요. 극복 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단락에 이제 뭐가 보여요? how 나오겠죠. 어떻게 하면 극복되는지 얘기가 쭉 전개가 될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1번 보기 입장에서 윗글의 자산을 평가한 것으로 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노자의 입장이 되게 많거든요. 노자의 입장이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 우리는 뭘 파악하셨어야 되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사회의 도덕, 법률, 제도 등은 됐습니까? 모두
인간의 삶을, 그렇죠? 이게 눈에 보여줘야죠. 인간의 삶이 바로 인간사죠. 자, 저런 것들은, 자, 뭐, 인간의 삶을 인위적으로 규정하는, 자, 허위. 자, 허위, 그래서 해체까지 갑니다. 자, 따라서 정답이 몇 번이 돼야 돼요? 1번 돼야죠. 자, 인간의 문제. 자, 요게 바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인간사, 인간의 문제,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시도는, 자, 이거 뭐죠? 텍스트. 바로 자산이죠. 네가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것, 네가 긍정하는 것은, 자, 아니야! 라고 얘기해줘야죠. 보기, 현실 사회를 보니 허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인간의 삶. 물론 요 앞에 이제 사회 도덕 법률, 그것이 사실 인간의 삶을 허위로 만드는 거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이렇게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례 밑에 주지. 주지, 중심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주지. 자, 정답은 1번.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요 원리를 우리가 또 하나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7번째. 요것도 재밌는 거 나왔습니다. 요것은 정답률이 그때 당시 50%가 채 되지 않았어요. 전체 지문 중에서 쌤이 딱 중요한 부분만 가지고 온 거거든요. 자, 요거 한번 풀어봐요. 이거 실수하면 틀립니다. 놓치면 틀려요. 자, 보십시다. 자, 볼게요. 자, 실제론. 우리가 여기 보면 학자가 둘이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실제론. 자, A 학자죠? 자, 실제론. 그 다음에 세계는 존재한다. 이게 기준이에요. 원래 여러분들이 첫 번째 줄 거기 한번 볼래요? 실제로는 세계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세계가, 자, 이게 A는이고요. 자, 뒤에 서술 밑줄 쳐봐. 우리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하면 밑줄 쳐봐요. 자, 밑줄 쳤고요. 자, 여기가 바로 논이죠. 논이라고 써봐. A는 B다. 그럼 뒤에 B'이 나오겠죠. 뒷문장에서. 그럼 뒤에는 어떤 얘기 나와요?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내가 만들어 날린, 자, 종이 비행기는 멀리 날아가 보일 수 없어도 여전히 존재해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명확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이지만 밑에 줄 내려갈게요. 반실제론자인 버클리, 가로 묶어봐. 자, 물결 한번 쳐보세요. 세계의 독립적 존재를 부정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그냥 공통인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화제로 쌤이 이렇게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계는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됐죠? 그 다음에 세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인 거예요. 기준은 독립적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묶었습니다. 세계는 존재해요. 독립적이냐 아니냐가 핵심이었죠. 자, 요거 바로 그렇지. 자, B와 not B의 관계,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겠죠? 자, A는 B다. 자, 그러면 저기 반실제론에서 이제 문장이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자, 얘가 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증이 나옵니다. 자, 그때 이런 문장이 나와요.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문장이었어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쪽으로 끌고 올게요. 저런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은 이중부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중부정을 선생님은 뭐라고 치환하냐면, 이 녀석은 인과문장이다라고 치환해요. 예전에 우리가 인과문장을 배울 때, 자, 선생님이 세 가지를 적어줬을 거예요. 자, 인과문장 우리가 세 가지를 적어줬거든요. A 따라 B, A 통해 B, A면 B. 이제 뒤에 뭐 A로 인해 B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때 중요한 건 이중부정도, 자, 인과문장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말하면 뭐니? 두 대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두 대상. 여기도 A와 B의 관계, A와 B의 관계, A와 B의 관계였죠. 그래서 우리는 표시를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자, 얘는 어떻게 한번 가볼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두 대상으로 체크하시는 거예요. 필자가 조금 더 얘네들 틀리게 만들겠다 그러면 문장을 이렇게 적어 놓고요. 선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면 감각 경험에 의존하면 세계를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감각 경험에 의존하면 세계를 인식한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감각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세계를 인식할 수 없다. 이 문장을 이렇게만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부정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체크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랑 똑같은 유형으로 우리 저쪽 뒤에 교재 뒤쪽에 과학기술 지문에서 이걸로 딱 풀어내는 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자, 그럼 끌고 가볼까요? 아, 참, 야, 봐봐. 얘들아. 그럼 이게 인과니까 얘가 원인이잖아. 얘가 결과잖아요. 어떤 게 중요해요? 자, 원인과 결과 중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다 그랬지? 막 결과라고 얘기하고 싶죠? 네, 원인이 중요한 거예요. 독서에서는 원인이 제일 중요해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결국 반실제론자는 세계는 존재하는데 독립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감각 경험에 의존하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경험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자, 그는 이를 바탕으로 세계관은 주장을 펴니다. 그에 의하면 주관적 성질인 색깔, 소리, 냄새, 맛 등은 물론 객관적으로 성립한다고 여겨지는 형태 공간을 차지한 딱딱한 운동 등의 성질도 오로지, 자, 밑줄, 우리가 감각할 수 있을 때만 존재하는 주관적 속성입니다. 여기서 감각이란 말이 나오죠. 자, 뒤에 그러나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감각 얘기 또 나와요. 밑에 줄, 세계는 감각으로 인식할 때만 존재합니다. 자,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럼 뭐 남아요? 반실제론자, 세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감각 경험에 의존하면 존재해. 됐습니까? 이것만 머릿속에 덩어리로 남아 계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줬죠? 주관적 성질, 그리고 객관적이라 여겨지는 그런 형태도 나왔죠. 감각할 수 있을 때만 하는 주관적 속성이다. 맞아요. 자, 그럼 볼까요? 버클리의 견해. 자, 견해. 거기다 논이라고 써보세요. 자, 부합, 증이라고 쓰세요. 증 찾아봅시다. 머릿속에 이거 잡아줘야 돼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감각이 있을 때만 존재해요. 맞죠? 자, 그렇다면 기억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감각 경험. 자, 기억 눈에 들어와 줘야 되고요. 자, 니은의 지각이란 말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감각을 인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에요. 아이들이 리을을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끌고 가니까 아이들이 4번을 많이 썼어요. 근데 우리가 리을 한번 볼게요. 사과의 단맛은 주관적인 속성이며 모양이죠, 모양. 모양이죠, 형태죠. 그렇죠? 형태도 뭐예요? 주관적 속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잘못 읽은 거죠. 그래서 거기 주관적 속성이 맞고요. 디귿 같은 경우 보면 자, 우리의 인식에는 그 자체로 밑줄 쳐보세요. 자, 똑같은 말 뭐죠? 독립적, 이게 또 말이죠. 그렇죠? 정답이 1번입니다. 이거 되게 잘 푼 거예요. 진짜 잘 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우리가 8페이지, 8번. 요거 조금 미룰게요. 밑에 선지가 조금 다른데, 요거 조금 8번 조금 미루고요. 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9번으로. 그래서 오늘 9번 시간이, 충분히 오늘 인문 끝냅니다. 오늘 인문 끝낼게요. 오늘 인문 끝냅니다. 자, 9번, 10번, 자, 그리고 8번. 자,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9번. 너무 쉬워요. 자,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이거 틀리면 본인 머리 뜯어야 돼요. 자, 시작. 거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분이에요.
늘 이거를 하라고 할 때 선생님이 늘 겪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걸 쓰고 있을 때 애들은 다 하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늘 고민을 해요, 사실은. 그런데도 늘 써요. 한 요 정도 쓰잖아요? 요 정도 쓰면 애들은 그냥 딱 끌고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내 뒤통수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럼 뜨끔뜨끔해. 자, 전화번 4번이죠. 우선 기억에 따라 원인을 찾아낸 사례. 사례니까 증이잖아요. 그쵸? 자, 그럼 이렇게 가볼게요. 잡아. 그대로 대응성만 잡아내면 됩니다. 자, 얘가 B면,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자, 사례가 B'이니까. 그치? 가자. 신장결석에 걸린 20명의 아기들이. 신장결석에 걸린 20명의 아기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쵸? 어떤 결과? 자, 어떤 결과는 신장결석. 자, 몇 명? 그렇지. 20명의 아기들. 아이고, 우리 아기들 어떻게. 자, 아기들이 공통적으로 선행하는 요소가 뒤에 나와줘야 돼요. 유일한 공통 요소는 A사 분유. 자, 공통 요소라는 자, 선지가 바로 나왔고 바로 A사 분유입니다. 이때 이 녀석을 자, 원인으로 간주하는 거죠. 일치하죠. 대응성. 그치? 자, 그래서 정답이 자, 우리는 4번.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우리 넘어가면 자, 10번이 있을 거예요. 그죠? 10번. 요것도 쉬워요. 생각보다 어려운 상대성만 잘 잡아내시면 돼요. 자, 시작. 자, 됐죠? 자, 요걸 한번 이게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가달라고 한 사람이 그냥 뚝 던져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거기 우리가 나달락에서 제임스 랑게도 사실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죠. 우리 어차피 원리만 파악하는 거니까. 가달락을 던져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첫 단락에서 일반적으로 저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선지에서 이렇게도 나오기도 합니다. 통념을 먼저 제시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통념. 통념이란 말을 쓰게 되는 거죠. 통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지식이나 상식을 얘기해요. 하지만 독서에서는 절대로 통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통념을 뒤집습니다. 독서에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사례가 먼저 나왔어요. 그죠? 아까도 우리가 배웠던 사례가 먼저 나오면 자, 핵심 문장이 뒤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럼 얘가 바로 이제 B'이 되는 거고요. 자, 핵심이 바로 B가 밑에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기쁘면 웃음이 나오고 무슨 얘기예요? 정서에 의해서 유발. 그러니까 신체 반응 정서. 이거니? 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쁘면이 정서. A면 B니까 인과 문장이죠. 얘가 신체 반응. 그래서 B와 B'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건 자, 정서가 신체 반응의 원인이니? 그치? 자,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통념을 뒤집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나달락에서 제임스 랑게가 한 줄만 탁 선생님이 좀 갖다 놨어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제임스 랑게는 자, 신체 반응이 원인이고 자, 그리고 자, 정서가 결과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인과관계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캐넌과 바드 자, 마찬가지로 신체 반응과 정서의 관계는 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니? 볼게. 두 번째 문장이 되게 중요했어요. 근데 첫 번째 문장 오른쪽 제일 끝에 그들은 첫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독해를 멈추세요. 첫째 네모 한번 쳐봐요. 독해 멈추고요. 빨리 둘째 있는가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치? 둘째 있는 거 빨리 찾아. 눈으로 보면 금방 찾거든요. 그럼 네 번째 줄에 둘째가 있을 거예요. 거기 네모 치세요. 그리고 셋째 없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이론이 두 개가 나왔구나. 근거가 두 개 나왔구나. 첫째, 거기 보니까 A나 B가 눈에 보일 거예요. 정서가 신체 반응의 결과로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정서가부터 나타나는 것 가로 묶고 거기다 X 표시하세요. 어차피 연습하는 거니까 아니라 어디 밑줄 쳐 그러면? 즉 인과가 아니라 그럼 어디 밑줄 쳐요? 저 끝에? 동시에 이 얘기가 눈에 나와줘야죠. 그렇지? 인과관계가 아니라
동시에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즉, 한 번 더 동시에가 나올 거예요. 정서를 일으키는 외부 자극이 대뇌에 입력되는 것과 동시에, 그지? 동시에 또 밑줄 치시고요. 우리 몸의 신경계가 자극되기 때문에, 자, 정서와 신체 반응은 거의 또 밑줄, 동시에. 됐죠? 그 다음에 둘째 나옵니다. 특정한 신체 반응에 하나의 정서가, 자, A not B가 나옵니다. 1대1 X 치세요. 그리고 뒤에 바로 얘가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밑에 세 번째 줄, 즉,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다시, 1대1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라고 되죠. 1대1에 X를 딱 치시고요. 그 다음 뭐가 나왔어? 얘가 사례가 나왔잖아요. 그럼 얘부터 가로 묶어 어디까지? 밑에 줄, 나타난다까지 가로 묶어. 그럼 주지가 어디 나와? 뒤에 즉이 나오겠지. 그지? 자, 어떤 게 보입니까? 여러 가지라는 말이 눈에 보여야 돼. 됐죠? 여러 가지 이렇게 보여죠? 그래서, 자, 거기 따라서 특정한 신체 반응 이후에 특정한 정서가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자, 둘의 관계 속에서 바로 여러 가지, 그렇지. 됐습니까? 여러 가지 정서. 이거 잡아냈으면 문제 보이죠. 답 보이죠. 기억에서 동시에, 리을에서 여러 가지.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 상대성도 중요했고요. 그리고 A not B도 꽤 중요했다. 그치? 그것만 우리가 익숙해지시면, 자, 10번. 자, 질문 쉽게 갈 수 있어요. 자, 이제 8번 갑니다. 주의와 정의교육인데요. 자, 칠판 잠깐 봐요. 미안해요. 선생님, 버릇이 됐어요. 버릇이 됐어요. 자, 몇 가지 아주 후려치는 거 좀 얘기해 줄 거예요. 아주 후려치는 거. 아주 후려칠 거예요. 철학 파트에서요. 철학 파트에서. 아까 실제론, 반실제론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 가지 철학 파트에서 선생님이 완전 후려칠 거예요. 자, 중세와 근대. 자, 요 둘을 선생님이 후려쳐서 나눌 거예요. 자, 중세는 철저하게 신중심이에요. 철학은요, 무조건 둘로 나눌 수 있어. 후려치면. 그냥 유신론과 무신론의 싸움이에요. 철학은. 자, 근데 우리가 앞으로 배울 기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고 앞으로 나올 대부분의 철학은 신중심이냐 아니면 인간 중심이냐예요. 그러면 신이라는 것은 자,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마음. 자, 그래서 신은 선천적, 그렇죠. 신의 뜻으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인간은 자, 후천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감각입니다. 철학 지문인데 감각 얘기가 나오잖아요. 걔가 가장 기준이에요.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래서 감각이란 말이 제일 중요해. 자, 감각, 이성. 이거. 이성, 학습, 경험, 과학,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철학에서는 후천적. 감각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제가 핵심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런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동양 철학에서 성리학과 실학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특히 조선입니다. 자, 성리학은 말 그대로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선천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요.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얘는 이 마음을 닦는 수양을 중요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요걸 좀 말씀드리면 이 성리학은 원래 옛날에 주자가 만든 주자, 즉 여기서 이제 주희가 나오거든요. 주희가 주자인데 주희가 이제 창시한 바로 이제 주자학이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성리학이라는 이름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조선 끝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성리학의 목표는 바로 뭐냐면 군자를 만드는 데 있어요. 얘의 목표는 군자를 만드는 겁니다. 얘가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뭘 통해서? 마음을 수양해야 되거든요. 이거 되고 나서 백성들도 군자가 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에 향교를 설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지방 시골까지. 그래서 하나의 성리학을 막 이렇게 가르쳤죠. 자, 이때에 실학이 등장합니다. 정조 때 등장해요. 근데 이 실학은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리학과 반대급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여기 기출지문에서는 반대로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자, 쟤는요 얘가 성리학이잖아요. 요 안에 있는 조그만 즉 성리학 걸 받아들이고요. 얘는 여기에 실학은 사실은 성리학 플러스 알파. 우리는 지금 요걸 배우는 거예요. 얘도 수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기출지문에서 우리가 보실 때는 선천적이 아니고 얘는 후천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지? 원래는 성리학 안에 있는 자그만. 그럼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기출지문 막 보면서 마치 성리학과 실학이 막 진짜 엄청나게 큰 세력 둘이. 아니요? 몇 명 안 됐어요. 우리가 북학파라고 하는 그 박제가라는 놈이 저기 청나라 가서 한번 돌고 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북학의라는 책을 펴내거든요.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북학파, 실학은 북학파 하면서 그 밑에 이제 뭐 연암 박지원이나 이런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자, 후천적이요. 마음보다는 실천을 중요시합니다. 요 차이예요. 알겠죠? 요렇게. 자, 요거는 좀 적어 놓으세요. 얘는 안 적어도 되고요. 얘는 좀 적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쟤는. 좀 후려치는 겁니다, 쌤이. 진짜 빨리 푸는데 여러분들? 진짜 빨리 푼다. 그래요. 선지가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이 다음 버전을 내면서 그 뒤에 있는 선지를 좀 많이 바꿨어요. 선생님이. 두 개 문제를 하나로 합치는 선지를 했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선지가 좀 많이 다를 거야. 자, 얘를 좀 끌고 갈게요.
여기는 아주 재밌게도 여러분들, 자, 주희와 그 다음에 약용. 자, 볼게요. 자, 화제가 두 개예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 팁 하나 알려드리면, 만약에 많을 때, 화제가 많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학자들이 많을 때는, 그렇지, 이렇게 우물정자 그리면 좀 편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주희, 그 다음에 저기 약용. 그러면, 자, 뭐지? 명덕, 친민. 그렇죠? 그럼 해당되는 거 적다 보면 공차가 확실히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가자. 주의, 명덕. 자, 주의는, 명덕은 어떠하다라고 했냐면요. 본래 지니고 있는 마음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추상화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외부예요, 내부예요? 그렇죠. 이건 내부예요. 그래서 특정 선지에서는 외부니? 라고 해서 묻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추상화시켜서 외부니?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본래 지니고 있다. 이거 뭐죠? 선천이에요, 우천이에요? 선천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선지에서는 어떻게 물었냐면 학습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물었어요. 후천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두시라. 자, 그럼 약용, 명덕은 요걸 얘기하면서 A나 B가 꽤 많이 나왔죠. 마음이 아니라 행위를 통한 실천. 자, 요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마음이 아니라, 그치? 덕목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덕목? 배고픈가 보다. 그렇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거기에 A나 B가 눈에 보였을 거예요. 첫 번째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정약용은 명덕을 어떠하다? 효제자의 덕목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마음이 아니라 행위를 통한 실천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어떤 사람을 효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뒤에 보니 효라는 덕목을 실천. 그래서 밑에 실천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사실 이 문장을 선생님이 하려고 했었어요.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한 문장이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선지로 나왔어요. 왜 나왔는지 한번 봅니다. 거기 아마 두 번째 줄부터 세 번째 줄을 선생님이 자 적어놓은 거예요. 자, 칠판 보세요. 이 문장이 왜 중요한? 이제 우리는 선생님하고 이제 몇 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걸 주의 깊게 우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가자.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명덕을 지니고 있어서인데 기질에 관한 명덕이 바로 잘못된 행동, 요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P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행동이 S가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럼 원인을 찾아갈까요? 잘못된 행동의 원인이 뭐예요? 그렇지. 명덕이 발휘하지 못하면 잘못된 행동을 해요. 그러면 명덕이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게 뭐죠? 얘네요. 결국 얘가 최초 원인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원인을 바꿔치기 하면 how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how. 바로 여기서 how로 잡아줘야죠. 얘를 바꿔야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거기 보세요. 찾으세요. 어떻게 하면 S가 될까요? 기질을? 그렇지. 이게 바로 how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거죠. 글을 읽다가 그럼 어떤 게 중요해? 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주인은 사람들이 명덕을 교정하지 못해서 잘못된 행위를 한다. 선지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즉 명덕을 교정하지 못해서 잘못된 행동을 한다. 하지만 뭐예요? 기질 교정. 이해가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PS, 이 부분이 바로 PS죠. PS, 얘가 방안이고요. 자, 여기는 원인 정보가 중요하고, 자, 여기서 how 정보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자, A와 not A의 관계다. 그렇지? 우리가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늘 출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기 때문에 출제가 된 거예요. 선지로. 애들이 많이 놓쳤습니다, 이 부분. 자, 두 번째 단락을 우리가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이제 친밀에 대한 얘기예요. 주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은 백성을 새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친밀으로 뭐 한다? 고쳤다. 그치? 그럼 얘는 뭐야? not 고치다니까 얘는 고치지 않았다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락 보세요. 자, 주의와 정약용 모두 개인의 인격 완성과 인륜 공동체 실현을 이상으로 하였다. 요거 가로 묶고 별표 하나 하세요. 아이들이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학자 둘이 나왔을 때 무조건 차이만 가지고 머릿속에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거기에 마지막에 공통점이 나왔잖아요. 공통점은 무조건 가로 묶고 별표 치시고 공이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공통점 되게 많이 놓쳐요. 아이들이 차이만 머릿속에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지? 그게 바로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에서 정답으로 주의와 정영용 모두 도덕 실천이 공통체 차원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보았다. 이게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공통점이 반드시 정답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출제가 되니까 차이만 상대성으로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고 공통점도 반드시 체크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됐습니다.